컨텍스트 매니저 구현하기 실습 가이드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LLM 애플리케이션에서 컨텍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학습합니다.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와 어텐션 버지트 개념을 활용하여 토큰을 최적화하는 핵심 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컨텍스트 매니저의 역할과 구조를 이해하고 기본 클래스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를 구현하고 어텐션 버지트 모니터링을 추가합니다. 압축 트리거를 만들고 테스트한 후 실제 LLM API와 통합하는 방법까지 다룹니다. 컨텍스트 매니저란 무엇일까요? LLM에 전달되는 컨텍스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치 도서관 사서가 수많은 책 중에서 필요한 책만 정확히 찾아주듯이 모델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토큰 비용을 절감하고 모델의 집중력을 최적화하며 정보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트 매니저가 필요할까요? 대화가 길어질수록 API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응답 품질도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오래된 메시지부터 삭제했지만 이 방식은 중요한 정보가 사라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처음에 채식주의자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스테이크 레시피를 추천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기반 관리가 필요합니다. 프라이오러티 열거형과 컨텍스트 아이템 클래스 코드를 살펴봅시다. 프라이오러티 열거형은 4가지 우선순위를 정의합니다. CLT는 값이 1이고 절대 삭제 불가능한 정보입니다. HIGH는 2로 중요한 정보, MEDIUM은 3으로 일반 정보, LOW는 4로 필요시 압축 가능한 정보를 나타냅니다. 컨텍스트 아이템 데이터 클래스는 컨텐트로 내용을, 프라이오러티로 우선순위를, 토컨즈로 토큰 수를, 메타데이터로 추가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렇게 구조를 잘 설계해두면 나중에 기능 확장이 쉬워집니다. 프라이오러티 4단계의 의미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CRTACL은 사용자의 핵심 설정처럼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서비스 챗봇에서 고객의 VIP 등급이나 이전 불만 사항 같은 정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HIGH는 현재 대화의 맥락에 중요한 정보, MEDIUM은 일반적인 대화 내용, LOW는 필요하면 압축하거나 삭제해도 되는 정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너무 세분화하면 관리가 복잡해지므로 4단계가 실용적입니다. 컨텍스트 매니저 기본 클래스 코드입니다. 생성자에서 맥스 토컨즈 파라미터로 최대 토큰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값 4000은 GPT-3.5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고려한 값입니다. 틱토컨 라이브러리로 토크나이저를 초기화합니다. 카운트 토컨즈 메서드는 문자열을 받아서 토큰 수를 반환합니다. 애드 메서드는 새로운 컨텍스트 아이템을 추가하는데 내용과 우선순위만 전달하면 토큰 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반환값으로 생성된 아이템을 돌려줘서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게 합니다. 틱토컨 라이브러리의 역할을 알아봅시다. 틱토컨은 오픈AI에서 제공하는 토크나이저입니다. CL100K 베이스 인코딩은 GPT-4와 GPT-3.5 터보에서 사용하는 토큰화 방식입니다. 정확한 토큰 수 계산을 위해서는 실제 모델이 사용하는 토크나이저를 써야 합니다. pip install 틱토컨 명령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오픈AI API를 사용한다면 필수 라이브러리입니다. 클로드나 다른 모델을 쓴다면 해당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세요.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 개념을 알아봅시다. 정보를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점진적으로 공개하는 전략입니다. 신입사원에게 첫날에 회사의 모든 규정집을 읽으라고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겠죠. 첫날에는 출퇴근 시간과 기본 업무만, 일주일 후에 복리 후생을, 한 달 후에 평가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LLM도 마찬가지로 모든 컨텍스트를 한꺼번에 던져주면 중요한 정보와 덜 중요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 구현 코드입니다. get by priority 메서드는 지정한 우선순위 이상의 아이템만 필터링해서 반환합니다. 프라이오러티 열거형의 배류 값을 비교하는데 CRT셀이 1이고 LOW가 4이므로 값이 작을수록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 메서드는 제너레이터로 CRT셀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는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빌드 컨텍스트 메서드는 필터링된 아이템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조합하여 실제 LLM API에 전달할 컨텍스트를 만듭니다.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 활용 예시입니다.
고객 지원 챗봇에서 첫 응답을 생성할 때는 CRTSL 정보만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 VIP 여부, 현재 문의 유형 같은 핵심 정보가 들어갑니다. 만약 첫 응답이 충분하지 않으면 HIGH 레벨까지 확장합니다. 이제 최근 구매 이력이나 이전 문의 내역도 포함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MEDUM, LOW까지 순차적으로 확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어텐션 버지트 개념을 알아봅시다. LLM이 컨텍스트에 할당할 수 있는 주의력의 총량입니다. 하루에 정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솔직히 4에서 5시간 정도일 겁니다. 그 이상은 효율이 뚝 떨어집니다. LLM도 마찬가지로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특히 연구에 따르면 LLM은 컨텍스트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중간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합니다. 이것이 로스트 인 더 미델 현상입니다. 버지트 스테터스와 예산 모니터링 코드입니다. 버지트 스테터스 데이터 클래스는 현재 예산 상태를 담습니다. 유스트는 사용 중인 토큰 수, 토텔은 최대 허용 토큰 수입니다. 유시지 레이시오는 0에서 1 사이의 사용률입니다. 이즈 워닝은 사용률이 70% 이상일 때 true가 되고 이즈 크리티켈은 90% 이상일 때 true가 됩니다. get budget 스테터스 메서드는 호출할 때마다 현재 상태를 계산해서 반환합니다. 이 정보로 UI에 경고를 표시하거나 자동으로 압축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왜 70%가 경고 임계값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새 메시지를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사용자가 긴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여유 공간이 없으면 새 메시지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응답 생성 공간 확보입니다. LLM의 응답도 토큰을 사용함으로 충분한 응답을 생성하려면 공간이 필요합니다. 셋째, 성능 저하 방지입니다. 컨텍스트가 가득 차면 모델의 응답 품질이 떨어지므로 미리 정리해두면 더 좋은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압축 트리거 메커니즘을 알아봅시다. 어텐션 버지트의 임계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컨텍스트를 줄입니다. 스마트폰의 저전력 모드를 생각해보세요. 배터리가 20%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불필요한 기능을 꺼서 사용 시간을 연장합니다. 컨텍스트 매니저도 토큰 사용률이 70%를 넘어가면 경고 모드에 진입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보부터 압축하거나 제거합니다. 목표는 60%까지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바로 다음 메시지에서 또 트리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압축 트리거 구현 코드입니다. 컴프레스 if needed 메서드를 보면 먼저 현재 예산 상태를 확인합니다. 경고 상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펄스를 반환합니다. 경고 상태라면 아이템들을 우선순위 역순으로 정렬하여 가장 덜 중요한 아이템이 리스트 끝에 오게 합니다. while 루프에서 사용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아이템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점은 LOW 우선순위만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정보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들을 다시 원래 순서로 정렬합니다. 테스트의 중요성을 알아봅시다. 컨텍스트 매니저처럼 복잡한 로직은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테스트는 미래의 나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자동차를 출고 전에 충돌 테스트와 브레이크 테스트를 거치듯이 코드도 프로덕션 배포 전에 다양한 상황에서 테스트해야 합니다. 특히 경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토큰이 정확히 임계값일 때, 아이템이 하나도 없을 때, 모든 아이템이 CLT일 때 같은 특수한 상황을 테스트해보세요. 테스트 코드 작성 예시입니다. 유니터스트를 사용해서 핵심 기능을 검증합니다. 셋업 메서드에서 각 테스트 전에 새로운 컨텍스트 매니저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맥스 토컨즈를 100으로 작게 설정해서 압축 트리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테스트 에드 앤드 카운트 토컨즈는 아이템 추가와 토큰 계산을 검증합니다. 테스트 프라이오리티 필터링은 우선순위 필터링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CRTSL과 LOW 두 개의 아이템을 추가하고 CRTSL만 조회했을 때 정확히 하나만 반환되는지 검증합니다. LLM API 통합 흐름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용자 메시지를 수신하여 MEDUM 우선순위로 컨텍스트 매니저에 추가합니다. 둘째, 컴프레스 if needed를 호출해서 예산을 확인하고 필요시 압축합니다. 셋째, 빌드 컨텍스트로 모든 아이템을 하나의 문자열로 조합합니다. 넷째, 구성된 컨텍스트와 함께 오픈AI API를 호출합니다. 다섯째, 생성된 응답을 사용자에게 반환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CRTL로 설정해서 절대 삭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트바트 클래스로 API 통합하는 코드입니다. 생성자에서 오픈AI 클라이언트와 컨텍스트 매니저를 초기화합니다. 맥스 토컨즈를 3000으로 설정하여 응답 생성용 토큰 여유를 남겨둡니다. 시스템 프롬프트인 URA 헬프펠 어시스턴트를 CRTL 우선순위로 추가하여 절대 삭제되지 않게 합니다. 채트 메서드는 사용자 메시지를 에미디아 UM으로 추가하고 압축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API를 호출합니다. 빌드 컨텍스트로 컨텍스트를 구성하고 GPT-4 모델의 요청을 보낸 후 응답 내용을 반환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에러 처리는 필수입니다. API 호출 실패, 타임아웃, 레이트 리밋 등 다양한 예외 상황을 처리해야 합니다. 제시도 로직도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오류에 대해 자동으로 제시도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응답 캐싱을 고려하면 동일한 질문에 대해 빠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로깅을 추가하면 문제 발생 시 디버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AI 응답도 컨텍스트에 추가해서 대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팁을 정리해 봅시다. 토큰 수는 생성 시점에 미리 계산해두면 런타임 성능이 향상됩니다. 메타데이터를 활용하면 나중에 분석이나 디버깅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가 언제 추가되었는지, 어떤 사용자의 메시지인지 같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대시보드에 사용률을 표시하면 운영이 편해집니다. 경고 임계값은 70에서 80%, 위험 임계값은 90%가 일반적입니다. 첫 응답은 CRTS과 HH만으로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경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컨텍스트 매니저 구현하기 실습을 마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코드로 작성해보면서 익혀보세요. 프라이오리티 열거형으로 우선순위를 정의하고 틱토컨으로 토큰을 계산하고 프로그레시브 디스클로저로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어텐션 버지트 모니터링에서 적절한 시점에 압축을 수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